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김보람입니다. 지난 강의 연애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면서 연애물 드라마나 영화를 챙겨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가끔 그 일본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챙겨보곤 하는데 보다 보면 여행에 또 가고 싶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선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여행 가셨을 때 충분히 쓸만한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복습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연애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첫 번째로 즈키야우. 이거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사귀다, 교제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애인을 사귀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지만 친구를 사귀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썼었죠. 다음으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객공. 객공. 네, 바로 결혼이라는 뜻이죠. 발음하실 때 그냥 객공이 아니라 반드시 초금 발음을 살려서 객공이라고 발음했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명사를 가지고 과거 형태를 반말과 존댓말로 묻고 대답하는 연습 지난 강의에서 배웠었는데요. 한번 반말로 묻고 대답하는 표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었어? 라고 물어볼 때 우선 학생이었다는 뭐라고 했죠? 학생이었다 라고 했어요. 물어볼 때 반말로는 의문사 까를 쓰지 않고 그냥 억양만 바꿔서 학생이었다 라고 물어봤었죠? 그러면 학생이었어 라고 대답할 때는요. 그대로 대답해서 학생이었다 라고 했었어요. 반대로 학생이 아니었어 과거 부정의 반말체를 나타낼 때는요. 학생이지 않았다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번에 존댓말로 학생이었습니까는 뭐라고 했었죠? 이었습니다. 명사에는 데스가 데시다로 바꿔서 존댓말 표현을 쓸 땐 의문사 까를 붙여 물어봤었죠? 학생 되시다까? 라고 했었어요. 그럼 네, 학생이었습니다. 대답부터 달라지죠? 하이, 학생 되시다. 아니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요. 이에, 학생이지 아리마생 되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 문장 어떻게 말할까요? 애인에게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 지난 강에서 미따이와 아이따이에 대한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애인에게 보고 싶다 할 땐 뭘 사용했을까요? 네, 바로 아이따이였어요. 그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즉 사람에게 보고 싶다 라고 할 땐 아우, 만나다를 희망 표현으로 바꿔서 아이따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따이 같은 경우는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쓴다고 했었죠? 네, 그럼 이번 강의 한번 단어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여행 가셨을 때 여러분들 항상 특히 한국인들은 카페를 꼭 들리죠. 그 카페를 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실게요. 핫이라고 하는 발음. 뜨거운 음료를 얘기할 때 이 핫이라고 하는 외래어를 일본어로는 호떠라고 읽어요. 호떠. 그리고 반대로 아이스는요. 그대로 발음해서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럼 핫 커피는 뭐라고 할까요? 호떠커히. 아이스 커피는요. 아이스커히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드립커피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드립커히. 드립을 드립라고 발음해요. 다음 보실게요.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발음 어떻게 읽죠? 에스프레소. 가운데 초금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발음하는 것보다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발음이 조금 더 세게 들릴 수가 있어요. 다음 읽어볼게요. 카페오레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카페라고 읽지 않고 일본어로는 카페. 약간 발음이 세듯이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페오레, 카페오레 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카페라떼. 이것도 카페라는 발음에 주의해서 카페라떼, 카페라떼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는요. 카푸치노. 여기서는 카푸치노. 길게 장음으로 읽어주시고요. 캐러멜 마키아토는 굉장히 발음이 길어요. 따라 읽어보실게요. 캐러멜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 어떠신가요? 같은 단어지만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다음 단어 보실게요. 카페 모카. 우리 카페 발음 주의해서 카페 모카. 카페 모카. 밀크티는요. 미르크티. 티를 길게 읽어주시면 돼요. 다음 코코아는 그대로 코코아. 디저트는요. 데자토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소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를 일본어로는 마스라고 읽고 마스테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외래어 발음을 줄여서 콤비니라고 읽고요. 다음으로 꽃집이에요. 꽃집을 하나야라고 읽어요. 하나는 꽃이고 이 뒤에는 야는 가게를 뜻해요. 그래서 서점을 이야기할 때도 홍야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실까요? 학교예요. 학교는 가운데 초금 발음이 있으니까学校라고 읽으시면 되고 병원은 묘인이라고 읽어요. 다음으로 레스토랑, 이거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레스토랑. 그리고 백화점은요,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네파토, 길게 작은 발음으로 읽고 마지막 우체국, 유빈큐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실제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메뉴판 그림을 보면서 한국어와 일치하는 일본어를 한번 골라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로 드립커피예요. 드립커피 어디에 나와 있죠? 네, 바로 첫 번째 나와 있죠. 읽는 발음은요. 드립커피라고 해요. 다음으로 카페모카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디에 나와 있죠? 네,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죠? 발음은 카페모카. 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이번에는 알맞은 단어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장소들이 나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학교 연결해 보실게요. 어디에 나와 있죠? 네, 바로 옆에 나와 있죠? 발음은学校라고 읽었었고요. 다음으로 우리 병원도 한번 찾아볼까요? 병원 어디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학교 바로 아래에 나와 있어요. 발음은 묘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문은 오키마리 데스 까? 라는 뜻인데요. 주문은 결정되셨습니까? 혹은 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예요. 먼저 주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 고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좀 더 정중하게 직원이 손님에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으로 주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키마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키마루는 동사 결정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키마루가 결정됩니다 라고 했을 때 기마리마스라고 하겠죠. 여기서 마스를 떼게 되면은 기마리, 결정이라고는 명사가 돼요. 거기에 정중편을 나타내는 오를 붙여서 오키마리라고 하는데요. 명사에서 무엇뭐입니까는 마스가 아니라 데스 형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오키마리 데스까?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에선 고가 붙고 뒤에서는 오가 붙었죠? 둘 다 정중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순수 일본어 한자 같은 경우는 오가 붙고 그냥 일반 한자어에는 고가 붙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거나 한 단어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문은 결정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이, 스파게티 히토츠 또 코라 히토츠 쿠다사이 라고 했어요. 스파게티 히토츠 한 개란 뜻도 있지만 하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스파게티 하나와 그리고 콜라 하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하는 표현 쿠다사이 라고 했었죠.
그럼 이 표 아래에 보시면 메뉴 조금 더 고르기 단어들이 나와 있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메뉴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므라이스 하나와 주스 하나 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네, 오므라이스 히토츠 또 주스 히토츠 쿠다사이. 오므라이스 히토츠 또 주스 히토츠 쿠다사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장도 주문하는 문장이네요. 우선 첫 번째 줄 치즈버거 2つ 오네가이시마스. 치즈버거, 치즈버거 2つ 두 개죠.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다음 줄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이, 오모치 카에리 데스까? 가지고 가십니까? 즉 포장이십니까? 라고 해서 오모치 카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모치 카에리는 모츠, 들다, 가지다 라고 하는 동사와 카에루,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지면서 모치 카에루 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모치 카에루로 끝났을 때 그냥 동사 기본형인 들고 가다 라는 뜻인데 들고 갑니다 라고 하는 존댓말로 바꿀 땐 모치 카에리마스가 되겠죠? 카에루는 예외 1그룹이니까 이때 마스를 떼면 모치 카에리 명사가 되어 들고 감 그리고 포장이란 뜻인데 여기서 직원이 손님에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정중체를 나타내는 오를 붙여서 이야기했어요. 오 모치 카에리 데스까? 오 모치 카에리 데스까?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문장은 이에 코코데 타베마스.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요, 코코데, 여기에서 타베마스,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타베루, 먹다가 타베마스, 먹습니다 혹은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뭐라고 나와 있죠? 가시코마리마시다. 알겠습니다.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선 가시코마리마시다. 이 전체 한 문장 자체가 비즈니스 상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화체로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땐 와카리마시다, 와카리마시다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쇼쇼, 여러분들 이 뒤에 한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빈도부사 토끼토끼 할 때 앞에 있는 한자가 번복될 때 쓰는 그런 한자라고 했었죠? 쇼쇼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한자가 번복되기 때문에 이 한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발음은 번복되게 쇼쇼, 잠시만, 잠깐이란 뜻으로 우리가 회화체로 많이 쓰는 표현은 초또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오마치 쿠다사이, 우리가 다른 말로 기다려주세요를 마떼 쿠다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앞에 오라고 하는 정중체에다가 마츠, 기다리다가 마치마스, 존댓말 표현에서 마스를 떼고 쿠다사이를 붙이면서 아주 정중체가 된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전체 한 문장을 회화체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와카리마시다, 쪼또 마떼 쿠다사이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직원이 손님에게, 즉 비즈니스 상에서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시코마리마시다,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실게요. 여기서는 길을 혹은 장소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스미마센, 도쇼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봤어요.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실례합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도쇼칸, 도서관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도쇼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무엇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장을 앞에 단어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단어,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땐 단어만 바꿔서 묘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백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물어보죠? 데파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라고도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대답을 보시게요. 고노미치오 마쓰그 이tte 쿠다사이 라고 했어요. 코노 미치, 이 길을 뜻해요. 이 길을 마쓰그
곧장 바로라는 뜻이고요. 이때 쿠다사이에서 이쿠는 가다라는 동사인데 이때로 바뀌면서 가, 쿠다사이, 주세요. 즉 가주세요 라고 하는 정중체입니다. 부탁하는 표현이죠. 테 쿠다사이, 무엇 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 주세요. 이 길을 쭉 가주세요 라는 문장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시잖아요. 그럴 때 기사분이 뭐라고 하죠? 바로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일본어로 도치라마데 데스까? 라고 물어봐요. 도치라는 어느 쪽, 즉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인데요. 마데는 어디까지, 데스까입니까? 합쳐서 어느 쪽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긴자 데파토마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대답했어요. 긴자 백화점까지 오네가이시마스 무슨 뜻이었어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이때 쿠다사이, 가주세요 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실 수도 있어요. 긴자 백화점까지 이때 쿠다사이 혹은 오네가이시마스 둘 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쭉 가시다가 저 여기에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하이, 코코데 토메테 쿠다사이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코코데 여기에서 토메루는 세우다, 멈추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테 쿠다사이는 제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메테 쿠다사이,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셨을 때 이 역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잘 모를 때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역을 지나갑니까? 라고 해서 고노電車와 하라주쿠 도리마스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고노電車와 이 전철은, 이 지하철은 하라주쿠를 토오루, 지나가다 라는 뜻으로 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아래에 있는 표현도 잘 보실게요. 次の渋谷駅で乗り換えてください라는 문장인데요. 次는 다음 시부야 에키, 에키는 역을 뜻해요. 즉 다음 시부야 역에서 노리카에루 라고 하는 동사 필수로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전철을 타셨을 때 안내방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갈아타다, 환승하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게 또 테 쿠다사이 형태로 바뀌면서 환승해 주세요, 갈아타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화 먼저 듣고 오실게요. 회화. 日本旅行はどうでしたか？日本人も親切だったし、食べ物も美味しかったです。特にどんな食べ物が美味しかったですか？そうですね。とんかつが美味しかったです。でも、ラーメンは美味しくありませんでした。きれいなカフェにも行ってきましたか？はい、もちろんです。インスタ映えスポットで写真を撮ったり、いろんなコーヒーを飲んだりして、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 네, 우선 첫 번째 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일본旅行はどうでしたか?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일본 여행은 어땠습니까? 라고 해서 이 데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데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do 라고만 물어보실 때는 어때? 라고 하는 반말체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현재로 질문할 땐どうですか? 여기서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면 방금 본 것처럼 どうでしたか?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과거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뭐라고 나와 있죠? 日本人も親切だったし食べ物も美味しかったです라는 문장이에요. 일본인도 신세츠 낫다, 친절했었다 라고 하는 나형사의 과거 반말체에다가 이렇게 시를 붙이며 연결을 나타내는 접속사 표현인데요. 뭐뭐 하고 인데다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베모노, 먹을 것, 즉 음식도 오이시까타 데스, 맛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형사의 과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결편의 이 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일본 여행을 과거로 회상하면서 내가 지금 떠올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회화체의 시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나 형용사와 이 형용사의 과거 반말체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다음 문장도 보실게요. 特にどんな食べ物が美味しかったですか?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우선 特に는 특히, どんな食べ物が 어떤 음식이 美味しかったですか? 맛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뭐라고 했죠? そうですね. 글쎄요. とんかつが美味しかったです. 돈가스가 美味しかったです. 맛있었어요. でも ラーメンは美味しくありませんでした. 라고 했는데요. でも 하지만 뭐는 라면은 美味しくありませんでした. 맛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부정문에 존댓말 문장이 나와 있어요. 다음 문장 보실까요? きれいなカフェにも行ってきましたか? 기레다, 예쁘다, 깨끗하다 라는 나형사의 카페라고 하는 명사를 연결하면서 기레나 카페, 예쁜 카페에도 니모 조사를 합쳐서 어디 에도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이때 쿠루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갔다 오다, 다녀오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과거 형태로 존댓말을 물어보면서 이때 기마시다까? 라고 물어봤고요. 다음 문장은요. 하이, 모찌론 데스. 네, 모찌론, 물론입니다. 인스타바이 스포트에 샤싱을撮ったり 인스타바이 스포트. 인스타바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신조어예요. 인스타 감성. 요즘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죠. 스포트, 그 장소. 즉 인스타 감성이 느껴지는 그 장소에서 샤싱호, 사진을 텄다 까지만 보시면 찍었다 라고 하는 과거 반말체인데요. 여기에다가 리를 붙이면서 딸이 문법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찍거나 무엇뭐 하거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나 코히오 논다리 시때 네, 여러 가지 코히오 논다리 지금 딸이 형태 또 나왔죠?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여러 커피를 마시거나 시때 스루의 접속형 표현이에요. 연결형. 그래서 마시거나 하고 혹은 해서 혼돈이 타노시까타 데스. 혼돈이 정말로 타노시까타 데스. 즐거웠습니다. 타노시 이형용사 즐겁다의 과거 문장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회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과거 형태를 반말과 존댓말로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는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형용사부터 보실까요? 맛있다라고 하는 이형용사 뭐라고 하죠? 오이시라고 표현하죠? 그럼 반말과 존댓말 함께 비교하면서 말해볼게요. 맛있다는 오이시라고 하고 맛있습니다 존댓말은 뭐라고 해요? 바로 데스만 붙여서 오이시 데스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 과거 표현을 말해볼게요. 맛있었다 반말체는요. 끝에 이를 지우고 까따를 붙여서 말해요. 발음은 오이시까따 오이시까따. 맛있었습니다 존댓말은요. 데스를 다시 붙여서 오이시까따 데스 오이시까따 데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맛있지 않아 라고 하는 부정은요. 오이시쿠나이 오이시쿠나이 이 형용사의 부정표는 이를 쿠로 바꾼 후에 나이를 말했었죠. 그러면 맛있지 않습니다 존댓말은요. 오이시쿠나이 데스 오이시쿠나이 데스 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 과거 부정의 반말체 보실게요. 맛있지 않았다 라고 할 땐 오이시쿠 나까따 오이시쿠 나까따 라고 해요. 왜 이게 나까따가 됐냐면요. 우리 부정편에서 오이시쿠 나이도 끝에 어미가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죠.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형용사의 과거 표현은 이를 떼고 까따로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부정을 이야기할 때도 오이시쿠 나이에서 오이시쿠 나까따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존댓말로 맛있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나까따 뒤에 데스를 붙여서 오이시쿠 나까따 데스 혹은 오이시쿠 아리마생 데시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반말과 존댓말로 비교하면서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친절하다, 시인세츠다 라고 하는데요. 친절합니다 존댓말은 어떻게 말하죠? 다를 데스로 시인세츠 데스 라고 하죠. 그럼 친절했다 과거 반말체로 바꿔볼게요. 나 형용사는 다를 닷다로 바꿔서 시인세츠 닷다, 시인세츠 닷다 라고 표현하고요. 친절했습니다 존댓말은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데스를 데시다로 시인세츠 데시다, 시인세츠 데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정표현에서 친절하지 않아 이건 뭐라고 하죠? 시인세츠자나이, 시인세츠자나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존댓말은요. 시인세츠자나이 데스, 데스만 붙여 이야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과거 부정이에요. 친절하지 않았다, 시인세츠자 나까따 라고 해요. 이 형용사는 부정을 쿠로 바꿨지만 나 형용사는 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뒤에는 똑같이 시인세츠자 나까따 존댓말은요. 시인세츠자 나까따 데스 혹은 이 형용사처럼 시인세츠자 아리마생 데시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반말과 존댓말 표현으로 익혀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연습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우선 이 형용사부터 비싸다는 다카이, 비쌉니다 존댓말은요. 다카이 데스. 그리고 과거형 반말체요. 비쌌었다. 이거는 이를 떼고 깠다니까 다까깠다. 존댓말은요. 다까깠다 데스. 다음 부정 표현이죠. 비싸지 않아. 다카쿠나이. 존댓말은요. 다카쿠나이 데스. 과거 부정도 해보실게요. 비싸지 않았다. 다카쿠 나까따. 존댓말은요. 다카쿠 나까따 데스. 혹은 또 다른 표현으로 다카쿠 아리마생 데시다로 쓸 수 있죠. 다음으로 나 형용사도 보실게요. 간단하다는 간단다, 간단합니다 존댓말로 간단데스. 간단했었다 과거 반말은요. 간단다다, 간단다에서 다다로 바뀐 거죠. 그리고 간단했었습니다 존댓말은요. 간단데시다, 데스가 데시다로 바뀐 거예요. 부정 표현도 해볼게요. 간단하지 않아, 간단자나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자나이 데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지 않았었다. 간단자 나까따. 존댓말은요. 간단자 나까따 데스. 혹은 또 다른 말로 간단자 아리마생 데시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 형용사의 이 형태의 변화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지난 강의에서 우리 명사를 가지고 과거형을 반말과 존댓말로 바꾸는 연습했었죠? 나 형용사도 보시면요. 간단다에서 다를 뺐을 때 간단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죠? 나 형용사와 명사의 문법 활용은 아주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명사에서 배웠던 문법이 나 형용사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즉, 명사와 나 형용사를 함께 보시고 이 형용사랑만 비교하시면서 틀리지 않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말하기 연습하고 듣기로 넘어오실게요. 말하기 1번. 다음 단어를 3번씩 발음해 보세요. 호또, 호또, 호또. アイス、アイス、アイス、デザート、デザート、デザート。
ドリップコーヒー、ドリップコーヒー、ドリップコーヒー、エスプレッソ、エスプレッソ、エスプレッソ、カフェオレ、カフェオレ、カフェオレ、カフェラテ、カフェラテ、カフェラテ、カプチーノ、カプチーノ、カプチーノ、キャラメルマキアート、キャラメルマキアート、キャラメルマキアート。 2번. 다음 패턴으로 말해보세요. 1、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はい。とんかつ一つとジュース一つください。2、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はい。オムライス一つとコーラ一つください。3、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はい。ステーキ一つと紅茶一つください。4、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はい。スープ一つとウーロン茶一つください。5、ビッグマック2つお願いします。はい。お持ち帰りですか？いいえ、ここで食べます。6、照り焼きバーガー2つお願いします。はい。お持ち帰りですか？いいえ、ここで食べます。7、モスバーガー2つお願いします。はい。お持ち帰りですか？いいえ、ここで食べます。 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잘 듣고 넣어주시면 돼요. 우선 1번 들어보실까요? 듣기. 1번.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넣으세요. 1、コンビニ、 네, 뭐라고 했죠? 건비니.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편의점이란 뜻이죠. 외래어 발음을 줄여서 표현한 게 콤비니였어요. 여기서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니를 가타카나의 니로 써주셔야겠죠. 다음 2번 들어보실게요. 2. 本屋 네, 홍야, 홍야라고 해서요. 홍은 책이란 뜻이고 야는 가게를 뜻해요. 그래서 서점 혹은 책방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3번 들어보실게요. 3、病院、 네, 뭐라고 했죠? 묘인, 묘인, 병원이란 뜻인데요. 지금 가운데 요 발음을 보시면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요음이라고 하죠. 야유요가 작게 들어간 걸 요음이라고 해서 이 요음 앞에 나오는 자음 발음은요. 아이우에오 라고 하는 이 5가지 모음 발음 중에 반드시 2단 발음이 들어가는 발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비부베보에서 2단 발음은 비가 되겠죠. 그렇게 합쳐지면서 묘잉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다음 단어 들어보실게요. 4. 郵便局 네, 뭐라고 했죠? 유빈켜크, 유빈켜크. 우체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요음 발음 앞에 쿄쿠, 그럼 이 키역 발음을 2단 발음을 적어야 되니까 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쿄쿠라고 하는 단어 완성입니다. 다음 문장도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있는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들어보실까요? 2번.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으세요. 1、
すみません。図書館はどこにありますか？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네,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すみません. 도서관은 どこにありますか? 네, 우리 문장 연습에서 했던 문장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라고 하는 발음, どこに였고요. 대답표는 뭐라고 했죠?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まっすぐ. 발음할 때 굉장히 센 발음이 나왔죠. 가운데 조금 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곧장 바로 まっすぐ 이 길을 쭉 가주세요. 곧장 가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다음 문제 들어보실게요. 2、どちらまでですか？銀座デパートまでお願いします。はい、ここで止めてください。 네, 택시 탔을 때 기사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표현이죠. 어디까지 가세요? どちらまでですか? どちらまでですか? どちら 어느 쪽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고요. どちらまで 어느 쪽까지입니까? 어느 쪽까지 가십니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뭐라고 했죠? 銀座デパートまでお願いします. 긴자 백화점까지 부탁합니다. 백화점까지라는 말이 빠졌죠? 그래서 데파토마데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내릴 때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이, ここで止めてください. 하이, ここで止めてください. ここで여기에서 토메로 세우다를 止めてください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읽기 영역도 한번 쭉 듣고 오실게요. 읽기. 日本旅行は本当に楽しかった。日本人も親切だったし、食べ物もおいしかったし、忘れられない旅行だった。とんかつはおいしかったけど、ラーメンはおいしくなかった。一番印象的だったのはカフェだった。インスタ映えスポットで写真を撮ったり、いろんなコーヒーを飲んだりして本当に楽しかった。また行きたい。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중에서 일본인모 신세츠다다시, 食べ物も美味しかったし, 忘れられない旅行だった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일본인도 친절했고, 그리고 먹을 거, 음식도 맛있었고,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선 우리가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 연결 표현,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신세츠났다, 친절했었다. 그리고 오이시깠다, 맛있었다. 특징이 뭐죠? 둘 다 반말체죠. 이 반말체 뒤에 시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데스, 데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친절했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고,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다 라는 문장인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막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회화로 말할 때 그대로 나열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혹은 여행 속에서 굉장히 듣고 많이 말하는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너저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 표현에서 너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무쪼록 부디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도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들로 쓰임새가 있는데요. 우선 그중 첫 번째가 문을 열어주면서 먼저 나가세요 할 때도 그냥 너저 한마디로 끝나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 드세요 라고 할 때도 너저. 친구에게 선물을 줬을 때도 이거 줄게 받아 너저 라든지, 혹은 자리를 양보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너저. 차를 내주면서 드세요 마시세요 할 때도 너저. 정말 다양한 의미가 이 너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너저를 썼을 때의 대답 표현인데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 반말과 존댓말을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 너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우모 스미마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도우모를 정말이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마워 라는 의미로도 도우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우모, 고마워 혹은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까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